중국어를 알면 취업이 보인다. 코드명 CHINA 대륙 진출 프로젝트 차이나코. 제가 요즘 제일 듣기 싫은 말이 있습니다. 아기로 하는 말은 아닌데 은근히 스트레스 받는 게 크리스마스 때 뭐해? 이런 거 있잖아요. 나 할 거 없는데 이런 질문 왜 하는 건지 꼭 해야 되는 건지 특별한 계획 없어도 되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이게 아기가 없어서 더 힘든 것 같아요. 이거를 뭐 그러니까요. 나쁘게 받아들일 수도 없고 이거는 저는 더 200% 공감하는 게 네. 저는 심지어 빨간 날이 아닙니다. 그날 나와서 뉴스를 항상 생방송으로 여러분께 전달해 드리고 있어서 오, 예. 좋겠다. 맞아. 일이라도 하는 게 좋죠. 그런가요? 저는 모하니에서 일해요 하면 다들 약간 촉촉해지면서 저를 이렇게 쳐다보길래 그래요? 더 좀 씁쓸해지곤 했는데 이분은 또 어떻게 특별하게 보내는지 그 방법을 알고 계실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이나 코드의 파리 피플, 차이나 코드 페이스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배정현입니다. 우리는 좀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마치 연말에 바빠야만, 크리스마스 때 뭐 파리를 해야만 뭔가 잘 살고 있구나 이런 느낌이 드는 것 같은데 크리스마스일수록, 연말일수록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나 자신에게 좀 충실한 시간을 갖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스스로 해볼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나 자신. 나 슬프세요? 해야 되나요? 나 이거? 자신, 메리 눈물 날 크리스마스. 너무 슬퍼요. 자, 메리 크리스마스. 아유, 되게 혼자 열심히 하시네요. 저도 너무 외로우면 뭐 페이스 방법을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의 크리스마스도 왠지 기대가 됩니다. 맞아. 겨울에 더 빛나는 그녀 블링블링 한경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방송인 이한경입니다. 사실 크리스마스 하면 진짜 말씀하신 대로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그래서 혼자 꼭 계획을 세워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번 크리스마스는 해리포터 전 시리즈를 보겠다. 그런 다짐들. 나홀로 집에 하겠지만, 아닌가요? 네? 나홀로 집에. 나 홀로 집에는 그 전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너무 돼요. 식상해서. 세대 차이가 나나요? 근데 뭐 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여전히 양꼬치 약속을 잡지 않을까 싶습니다. 훌륭하죠. 이게 뭐 예전에는 정말 이렇게 나가서 누군가를 만나고 막 정말 사람들 붐비는데 어깨 막 치고 다니는 그런 데를 가는 게 좋은 줄 알았는데 맞아요. 좀 나이가 들다 보니까 가족들이랑 그냥 오붓하게 식사하는 게 가장 좋더라고요. 맞아요. 사람 북적북적 내는데도 싫고 소박하지만 제일 마음 편한 시간을 보내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크리스마스를 4일 남겨두고 잡힌 약속이 없어서 마음이 급하신 분들 가장 평범하면서 가장 특별한 하루를 계획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그래도 미루가 안 된다면은 TV를 트시고 제가 뉴스하면서 일을 하는 걸 보시면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아마 그러고 있지 않을까 싶네요. 같이 네. 또 일을 하고 또 방송을 보시는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대륙 진출 프로젝트 차이나 코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거대한 대륙의 스케일을 열 손가락으로 정리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주제에 대해 알아볼까요? 네, 고난과 역경을 이겨낸 누군가의 성장 스토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또 감동을 주곤 하잖아요. 네. 그 중에서도 운동선수들의 이야기는 정말 끊임없이 회자되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이 스포츠계에 오래 몸담아 왔기 때문에 말하지 않아도 그 감동을 좀 느낄 수가 있는데요. 네. 한 번의 경기를 위해서 정말 수많은 시간 동안 끊임없는 땀을 흘려왔을 선수들을 생각하면 그 자체만으로도 또 감동이 되죠. 네, 그래서 운동 경기는 항상 승패를 떠나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더 멋있게 다가오는 것 같은데 맞아요. 인간의 한계에 도전한다 또는 나 자신과 매일같이 싸운다 이런 말들이 더 멋있게 감동을 주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은 중국인들에게 범국민적으로 사랑받는 스포츠 스타들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네. 성적도 성적이지만 운동선수로서 또 많은 중국인들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선수들을 꼽아봤습니다. 네, 먼저 우리나라에서는 뭐 올림픽 때가 되면은 꾸준히 금메달을 따준 효자 종목이 있고 많은 네. 분들이 좋아하는 종목들이 있는데 중국도 그런 종목이 분명히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쵸. 어떤 편인가요? 중국에서는 일단 跳水, 跳水, 탁구. 다이빙. 괜히 찍었네. 거의 다 맞았는데. 네, 탁구도 있고 배드민턴도 있는데 또 跳水, 다이빙이 또 많은 다이빙. 사랑을 받고 있어서 거의 한국의 양궁급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중국인들에게 감동이 되고 또 중국 스포츠계엔 전설이 된 중국의 스포츠 스타들 지금부터 차트로 알아보겠습니다. 네, 대륙의 전설이 된 스포츠 스타 탑 10, 10위에서부터 7위까지 순위입니다. 10위는 수영선수 장용입니다. 1972년생으로 장용이 13살 되던 해인 1985년 중국 수영선수권 대회 주니어 부분에서 3개의 금메달과 3개의 은메달을 획득하며 그녀의 수영 인생은 시작됐는데요.
이어 1988년 서울올림픽에서도 은메달을 땄지만 장용이 중국에서 범국민적인 인기를 불러일으킨 것은 4년 뒤인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였습니다. 바로 자유형 100m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것인데요. 수영 종목 최초의 금메달을 조국에 걸어주었기 때문에 중국인들은 아직도 수영하면 장용 선수를 빼놓지 않고 떠올리곤 합니다. 수영 강대국을 꿈꾸는 중국, 장용이 짱이야. 약간 좋아하는데. 알겠습니다. 9위는 사격 선수 슈하이펑입니다. 25세의 늦은 나이에 사격을 시작한 특이한 경력의 소유자 슈하이펑은 1957년 안후에성에서 태어나 고교 졸업 후 5년간 고향에서 농사를 짓다가 1982년 우연한 기회에 총을 잡았습니다. 그러나 사격을 시작한 지 불과 2년 만인 1984년에 열린 LA 올림픽에 출전할 정도로 실력이 출중했습니다. 한번 왔나 봐요. 네, 자유권총 부문에서 중국 사격 사상 첫 올림픽 금메달을 따며 이후 중국에서는 국민 영웅으로 추앙을 받았습니다. 8위는 중국 여자 배구팀 뉴파이입니다. 유명하죠. 네, 현재 중국 여자 배구팀은 세계 랭킹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 순위를 가장 먼저 쟁취한 팀은 오늘 순위에 오른 37년 전 중국 여자 배구팀입니다. 1981년 11월 18일 당시 중국 여자팀은 일본에서 열린 월드컵 세계 배구 대회에서 7전 전승을 거두고 처음으로 세계 정상에 올랐는데요. 중국인들은 이 결과를 중국의 힘과 저력, 협동전심과 불굴의 의지를 세계에 과시한 상징으로 받아들이며 열광했습니다. 인민일보 일면은 선수단 전원의 사진이 실리고 뉴파이를 배워 중화진흥을 이루자라는 제목의 논설이 실리기도 했죠. 뉴파이라는 단어는 현재까지도 중국의 자부심, 불굴의 도전 정신이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7위는 테니스 선수 리나입니다. 1982년생인 리나는 중국 테니스 여제로 불리는데요. 2011년 프랑스 오픈에서 아시아 최초의 그리고 유일한 그랜드슬램 우승자가 되어 세계 2위 자리에 올랐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2014년 호주 오픈에서는 2번의 그랜드슬램 싱글 타이틀을 포함한 9번의 세계 테니스 협회 싱글 타이틀을 획득하면서 중국 테니스의 자존심이 되어주었죠. 10위는 수영 선수 장용, 그리고 9위는 사격 선수 슈하이펑이었습니다. 슈하이펑 선수는 국민 영웅이라고 불릴 정도로 반응이 대단했다고 하죠. 네. 그런데 더 많은 환대를 받은 이유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 슈하이펑이 중국에게 첫 사격 금메달을 안겨주었던 LA 올림픽이 중국이 신중국을 설립하고 나서 처음으로 참여한 올림픽 무대였기 때문인데요. 규모도 사상 최대로 파견을 했다고 합니다. 국민 영웅 슈하이펑뿐만 아니라 중국의 개혁, 개방 시기와 맞물려서 좀 큰 성과를 낸 선수들이 있었는데요. 네. 바로 8위를 차지한 여자 배구 선수들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1981년 일본에서 열린 월드컵 세계 배구 대회에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7전 전승을 하면서 정말 엄청난 기록을 세웠습니다. 세계 1위를 처음으로 했을 때 중국에서는 난리가 났다고요. 그렇죠. 마치 한국의 2002년 월드컵 때처럼 정말 열광적이었는데요. 사흘 연속 시민들이 거리로 몰려나와서 축하시를 벌였고요. 심지어 제1 부총리가 직접 공항으로 마중을 나가 선수단과 귀국을 영접했을 정도라고 합니다. 게다가 당시 여자 배구팀의 정신을 본받자는 이 문구가 여기저기를 가득 채웠을 정도라고 합니다. 네. 네, 중국에서 화제가 된 선수들이니만큼 많은 뒷이야기들이 숨어 있었는데요. 이어서 또 어떤 선수들이 등장할지 계속해서 알아보시죠. 대륙의 전설이 된 스포츠 스타 탑 10, 6위에서 3위까지의 순위입니다. 6위는 배드민턴 선수 린단입니다. 린단은 세계적인 스타 배드민턴 선수입니다. 2012년 런던 올림픽에서는 배드민턴 역사상 처음으로 남자 단식 2연패를 달성하는 대기록을 작성하며 정상에 우뚝 섰는데요. 중국인들 사이에서는 슈퍼단이라는 별칭을 얻었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린다는 배드민턴 성적뿐만 아니라 각종 제품의 광고 모델로도 많은 인기를 얻었는데요. 하지만 너무 짧은 시간 안에 인기와 명성을 얻었었기 때문일까요? 2016년에는 한 여배우와의 불륜설로 세간의 주목을 받기도 했고요. 또 이 불륜설이 사실로 밝혀지면서 국민 영웅에서 국민 립상으로 전락하기도 했습니다. 5위는 탁구 선수 짱저똥입니다. 짱저똥은 1961년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3개의 금메달을 목에 건 것을 시작으로 1963년, 1965년에 걸친 세계 탁구 선수권 3연패를 자랑하는 중국의 인민 영웅인데요. 1970년대에는 중국과 미국의 냉전이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미국과 중국의 화해와 국교 정상화에 물꼬를 튼 것이 다름 아닌 탁구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걸 가능하게 했던 인물이 바로 핑퐁 외교의 서막을 연 중국의 탁구 스타 짱저똥입니다. 이런 업적을 남긴 짱저똥은 2013년 73세의 나이에 숨을 거두었고 이후 중국인들에게는 훌륭한 탁구 선수일 뿐만 아니라 매우 유능한 외교관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네. 4위는 체조 선수 리닝입니다. 1963년생인 리닝은 8살 때부터 체조 훈련을 시작했고 17살이 되던 해에 국가대표로 선발되었는데요. 1982년에 열린 6회 월드컵 체조 경연 대회에서 수여된 7개의 메달 중 6개를 싹쓸이하며 중국인들에게는 체조의 왕자로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숫자 6을 좋아하는 걸까요? 2년 뒤에 열린 LA 올림픽에서도 총 6개의 메달을 목에 걸었는데요. 대단하네요. 네, 1988년에 은퇴한 리닝은 스포츠 브랜드까지 만들어 이번에는 사업가로 변신하게 되는데요. 현재 중국을 대표하는 스포츠 브랜드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중국 대표 금손 아닐까요? 3위는 육상 선수 류샹입니다. 아는 분인가요? 류상 유명하죠. 네, 2004년 아테네 올림픽에서 전 세계는 함께 기적을 보았습니다. 흑인 선수들의 전유물로 인식되었던 육상 단거리에서 중국 육상 선수 류샹이 아시아 선수 최초로 금메달을 획득한 것인데요. 당시 류샹은 110m 허들 종목 경기에서 12초 9일의 기록으로 결승점을 통과하며 세계 정상에 올랐습니다. 엄청 빠르다. 네, 다시 봐도 멋있네요. 류샹의 돌풍은 이어졌습니다. 2007년 오사카 세계대회에서 당시 세계 신기록을 세우며 1위로 골인했고요. 올림픽 세계선수권 정상에 이어 세계 신기록까지 갈아치우며 이른바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한 건데요. 남자 허들 역사상 트리플 크라운 달성한 선수는 아직까지도 류샹이 유일하다고 합니다. 자, 이어서 5위가요. 저희가 잘 아는 탁구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탁구 선수 쭝쩌둥이었는데요. 말 그대로 뭐 정말 인생을 탁구만 하다가 마감을 했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중국인들한테 굉장히 인상이 깊은 그런 인물인 것 같아요. 네, 이 쭈앙저똥 선수를 이제 중국 포털 사이트에 검색을 하면 아무래도 옛날 선수이다 보니까 흑백 사진들이 많이 검색이 되는데요. 그 쭈앙저똥의 젊은 시절 사진 옆에는 항상 우리가 다 알 법한 쪼은라이라든지 마오쩌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같이 사진을 찍었어요. 그만큼 그 당시 외교에 정말 주축을 담당했었던 선수였다는 증빙이 되겠죠. 네, 또 저는 얘기를 들으면서 핑퐁 외교라는 말이 굉장히 인상이 깊은데요. 네. 그 시작점이 궁금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1971년 열렸던 세계 선수권 대회 당시에 이 미국 선수 한 명이 대표팀 차량을 놓치고 좀 당황하고 있었대요. 네. 그런데 바로 그때 그 선수 앞에 차량 한 대가 쫙 멈춰서더니 안에 있던 어떤 선수가 야타! 차에 타라고 이렇게 손짓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한국어로 막 야타. 설마요. 근데 뭐 다들 예상을 하셨겠지만 바로 그렇게 타라고 한 사람이 쭝쩌둥 선수였고요. 이 일을 계기로 두 사람은 또 친구가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좀 확대가 된 게 당시에 미국과 중국이 굉장히 냉전이었기 때문에 이 일이 더 크게 다뤄졌고 1년 뒤에 열린 중미 국교 정상화가 열리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와, 진정한 외교란 이런 게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 네.
이런 예화를 봐도 알 수 있듯이 중국인들에게 탁구는 그냥 단순한 운동 종목이 아닌 것 같아요. 맞아요. 방금 우리 남규 씨가 중국하면 딱 떠오르는 게 바로 탁구라고 네. 할 정도로 맞아요. 중국 분들한테는 탁구가 마치 자존심인 거죠. 그래서 더더군다나 탁구 종목에 있어서 1위를 놓친다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고 사실 한국이 또 탁구를 이기기 위해서 고군분투를 늘 하고 그쵸. 아쉽게 약간 패배해서 저희 입장에서 좀 아쉬운데 중국 입장에서는 아마 물러날 수 없는 종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네. 자, 그리고 이어서 4위가요, 리닝이었습니다. 이게 리닝이 뭔가 저희가 중국 기업을 알아볼 때 들어봤나 싶었는데 또 스포츠 브랜드 이름이네요. 아마 저희가 리닝에 대해서 얘기를 몇 번 꽤 네, 여러 번 했었던 했을 것 같은데 거예요. 전혀 기억을 못하는 얼굴로 저를 얼핏 바라보시는데 들어봤다니까요. 네. 얼핏 들어봤다고요? 아, 사실 리닝 하면은 중국에서는 거의 나이키급 브랜드라고 맞아요. 이해를 하시면 되세요. 예전에는 뭐 나이키, 아디다스 많은 사랑을 받았지만 최근 들어서 국산 브랜드의 파워가 점점 커지고 있어서 리닝 브랜드 파워가 지금 최강입니다. 오. 자, 이제 안 나온 종목이 뭐가 있을지 약간은 후보군이 좁혀진 것 같아서 네. 바로 대망의 1위와 2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륙의 전설이 된 스포츠 스타 탑10 대망의 1위와 2위 순위입니다. 자, 먼저 1위 후보 한번 살펴보시죠. 아, 역시 나왔네요. 중국의 스포츠 스타를 넘어 영웅으로 인정받은 세계적인 농구 스타 야오밍이죠. 네, 또 두 번의 올림픽 무대를 포함한 6년간의 선수 생활에서 단 한 번도 금메달을 놓쳐본 적이 없는 중국 다이빙 여제 가오민입니다. 이 중에서 1위는 누구일까요? 야오밍이요. 바로 나오네요. 뭐 어쩔 수 없네요. 이 선수의 키와 명성은 아무도 넘을 수 없죠. 1위는 바로 농구 선수 야오밍입니다. 네. 걸어다니는 만리장성 야오밍은 2002년 휴스턴 로켓츠에서 드래프트 1위로 입단하면서 NBA에 진출한 최초의 중국 선수가 되었는데요. 이듬해에는 NBA 신인상 투표에서 2위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2005년도에는 가장 많은 올스타 투표를 받으면서 마이클 조던의 기록을 깨기도 했는데요. 야, 이렇게 맹활약을 이어지는 가운데 심각한 발목 부상을 안게 되었고 이를 계기로 선수로서는 어린 나이인 31살에 은퇴 선언을 하게 됩니다. 네. 당시에는 많은 안타까움을 샀지만 이후 더욱 활발한 활동으로 중국인들에게 친숙하게 다가간 야오밍. 중국을 넘어 세계인은 입을 모아 이야기합니다. 야오밍 엄지척? 자, 이어서 아깝게 2위를 차지한 선수는 다이빙 선수 가오민입니다. 가오민은 4살 때부터 수영을 시작했다고 하고요. 9살 때부터 이미 다이빙으로 종목을 결정했는데요. 첫 국제 경연인 1986년 세계 선수권에서 3m 스프링보드 금메달을 거머쥐면서 금빛 다이빙 인생은 시작됐습니다. 가오민의 별명은 다이빙의 여왕. 스포츠 역사에서 가장 세계적인 다이빙 선수들 중 한 명으로 꼽히는데요. 하계올림픽 2연패를 포함하여 1986년과 1992년 사이에 3m 스프링보드에서 패한 적 없는 무패 행진의 주인공이기도 합니다. 대단하네요. 말 그대로 금빛 물결 찬란하네요. 와. 아마 이 코너 시작할 때부터 많은 분들이 야오밍을 1위로 딱 점 찍어 놓으셨을 것 같은데요. 네. 질문을 좀 드릴게요. 중국인들에게 야오밍이란? 야오밍, 요밍. 오. 네, 요밍, 유명하다라는 유명. 뜻인데요. 이름에 착붙죠. 네. 대륙을 통틀어서 가장 유명한 스포츠 선수라는 수식어가 딱 어울릴 것 같습니다. 은퇴를 한 지금까지도 굉장한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이 야오밍은 농구 실력뿐만 아니라 이 겸손한 마음, 그리고 예의 바른 뭐 이런 모습들도 굉장히 인기를 얻고 있고요. 거기에 입담도 또 뛰어나다고 해요. 네, 또 농구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중국 자체를 알리는 홍보대사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중국인들의 자랑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중국인들이 사랑하는 중국의 전설이 된 운동선수들에 대해서 순위로 알아봤는데요. 굉장히 다양한 종목에서 최고의 선수들이 배출됐다는 점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네. 네, 역시나 스포츠 강국다운 순위가 아니었나 생각해 보면서 오늘의 차트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차트로 보는 중국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준영입니다. 저는 지금 중국 서안에서 교환학생 3개월 차를 맞은 유학생입니다. 지금 시간이 밤 10시가 넘은 늦은 밤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카메라를 켠 이유는 오늘 밤을 자고 나서 바로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난 다음에
중국 5대 명산이라고 불리는 산 중에 하나, 그 중에 화산을 내일 갈 예정이기 때문이에요. 중국에 저희가 지금 오늘 타는 것은 까오티에라고 한국의 KTX 같은 고속철도인데 표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돌아오는 표고 아래에 있는 이것이 우리가 가는 표예요. 화산으로 가는 표입니다. 은근히 분위기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도 무사히 갔다잉? 네? 무사히 갔어잉? 아주 안전하게 도착했어. 고소를 해달라 했는데 고소의 맛이 아주 강력하게 느껴지고요. 베트남에서 먹어본 그런 느낌이 나요. 방금 우육면을 먹고 기차를 탔는데 거기에 제 가방을 두고 왔어요. 중고가 모자라서 옆에 있는 분께 더 도와달라고 해서 지금 전화를 대신해 드리고 있습니다. 오케이. 야, 그래도 무사히 갔다잉? 네? 무사히 갔어잉? 아주 안전하게 도착했어. 谢谢谢谢非常感谢谢谢그분께서 도와주셨습니다. 谢谢다행히 제가 화산을 갔다가 돌아오면은 그때 가게에 다시 들려서 가방을 가지면은 가지고 오면 되겠습니다. 단지 하나 걸리는 것은 오늘 고프로 카메라의 배터리가 모조리 거의 가방에 들어있는데 아껴서 찍어야겠습니다. 여기 보이는 게 써져 있네요. 중국 정부에서 받은 A 5개짜리 관광지라고 합니다. A 5개짜리 관광지가 그렇게 많지가 않대요. 그리고 저 뒤편에 보이는 곳이 바로 화산입니다. 척 보기에도 일반적인 산과는 다르게 생겼네요. 你好. 请录入指纹， 아, 저가. 好的.录入成功。 谢谢. 지문도 찍었어요. 속세를 벗어난 느낌입니다. 매일같이 중국어 공부에 스트레스가 쌓여 있었는데 좋네요. 땀도 납니다 벌써. 이렇게 올라갔다가 북봉을 갔다가 북봉에서 서봉으로 다시 2시간을 걸어간 다음에 케이블카를 타고 내려갈 겁니다. 지금 좌측에 또다시 수많은 자물쇠들이 있네요. 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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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로 담길 정도야. 와, 우와. 너 대박이 나네. 와. 아, 너네들 완전 터줏대감이네. 완전 터줏대감이다. 아이고, 아이고. 야, 이런 데서 산단 말이야? 진짜 팔자 좋다. 와, 너무 멋있다. 제가 카메라를 잡았는데 할 말이 없어요. 힘이 들어서 말이 안 나요. 말이 안 나와. 그래서 말없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올라오시니 기분이 어떻습니까? 힘드진 않으세요? 아직은 체력이 우리나라의 미래를 지키는 국군 장교가 될 분이십니다. 대단하신데요? 미안합니다. 우와, 안 돼. 안 돼. 야, 씨. 뭐 한 거야? 아이 서커스 같이 야, 담겼을 거야. 야, 뭐 한 거야? 안 꼈어? 뒤가 적당하시나? 와, 벽에 붙어가네. 우와, 저 길 봐봐. 저렇게 가는구나. 우와. 보다시피 경사가 지금 이래서 웬만하면 카메라를 안 꺼내려고 했는데 안 꺼내지 않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엄청나네요. 와, 이 길을, 이 가파른 길을 뒷걸음으로 가고 계세요. 와. 어젯밤에 식초물로 씻어뒀던 사과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 순간을 위해서만의 사과를 준비했죠. 사과. 와, 진짜 아무 말도 안 하고 제가 카메라만 찍고 있는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이 아무 말도 할 수 없을 만큼 절경입니다. 저 위에 눈꽃이 우와 너무 멋있다. 자신한테 감사해. 한 소리 한번 질러주시죠. 갑시다. 너무 멋있다, 너무 멋있다. 와, 감탄밖에 안 나오는 길입니다. 좀 늦게 온 거 아닌가 싶었는데 너무 이뻐요 지금. 와. 이야. 너무.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목적지인 서봉입니다. 서봉. 풍경을 보시던 바와 같습니다. 미쳤어 풍경이. 풍경이. 저게 미세먼지인지 구름인지는 모르겠지만 구름이라 믿겠습니다. 가방을 놔두고 온 덕분에 옆에 있는 중국인한테 부탁도 해보고 말도 걸어보고 했습니다. 좋습니다. 또 잘 가서 찾아야 될 텐데 내용물이 다 있어야 될 텐데 걱정이긴 합니다. 내려갑니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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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절경이다. 드디어 서원에 도착했습니다. 눈이 지금 풀리고 있어요. 하지만 마지막 관문이 남았습니다. 아침에 그 우육탕을 먹으면서 내팽개쳐버린 제 가방을 찾으러 가는 길입니다. 무사히 내용물들이 잘 있어야 되는데 말이에요. 가보겠습니다. 찾았습니다. 내용물도 그대로 있어요. 고프로 배터리도 있고 돈도 딱 들어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오늘의 미션은 전부 다 컴플릿 했습니다. 미션 컴플릿. 이야, 기분 좋네요. 이제 집에 갈